안녕하세요. 코리안바드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여러분께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계시는 5to9 어카운트에 관해서 설명을 해드리고 어떻게 개설을 하는지 차근차근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교육에 관한 명언입니다. 이런 거 좀 적어놔야지 좀 있는 것 같이 보이니까요. 그냥 제가 인터넷에서 대충 복사 붙여넣기 해서 몇 개 만들었습니다. 교육의 뿌리는 쓰지만 열매는 달다. 아리스토텔레스. 존 F 케네디는 교육의 목표는 지식의 증진이요 진리의 보급이다라는 이러한 좋은 말을 했다고 그럽니다. 근데 여러분께서 실제로 알고 싶어 하는 것은 이러한 명언이 아니라 수치로 인해서 알고 싶어 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또 준비를 했습니다. 미국 노동통계청에서 발표한 학력별 실직률과 주급에 관한 2019년 데이터입니다. 참고로 제가 교육 관련한 투자에 관해서 설명을 하기 때문에 이러한 수치를 들고 나오고 학력에 관해서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는데요. 미리 말씀드리지만 무조건 좋은 학교를 보내야 된다. 무리해서라도 좋은 학교를 보내서 성공하게 만들어야 된다라는 그러한 주의는 절대 아닙니다. 다만 여러분께서 5to9에 관해서 관심을 가지시고 아이들의 교육 자금에 관해서 걱정을 하실 거면은 부모로서 자식에게 좋은 교육 기회를 마련해 주고 싶기 때문에 이런 데 관심을 가지고 계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참고로만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왼쪽은 2019년의 미국의 실직률입니다. 2020년 같은 경우는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워낙 수치 자체가 많이 바뀌었기 때문에 2019년 데이터를 이용하시면 되겠고요. 2019년에서 미국 평균 실직률은 3% 정도였습니다. 수치를 보시면 고졸 이하는 5.4%로 가장 높고요. 2년제 대학을 나오면서 3% 이하로 떨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점점 학위가 높으면 높을수록 그만큼 실직률 자체가 줄어들게 됩니다. 그리고 오른쪽에 있는 초록색 데이터는 2019년 주급 데이터의 미디언, 그러니까 평균이 아니고 중앙값 되겠습니다. 에버리지 같은 경우는 평균이고요. 미디언 같은 경우는 1등부터 100등까지 줄을 세워놨을 때 정확하게 중간에 있는 50등을 찝는 것이 중앙값을 발견하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미국 전체적인 인구를 따져봤을 때 일주일의 주급은 969불이 되겠고요. 수치에서 보시는 것과 같이 학력이 낮으면 낮을수록 그 수치가 낮습니다. 그리고 올라가면서 평균 이상을 찍게 되는 것이 4년제 학사를 나왔을 때 확실히 갭이 커지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수치가 점점 커지고요. 여기 제일 위에 박사 마스터 과정 밑에 프로페셔널 디그리라고 나와 있는 것이 있는데 이 프로페셔널 디그리는 정확하게는 학교에서 주는 학위는 아니고요. 4년제 대학교를 졸업하고 그 직장에서 요구하는 추가 자격증을 따거나 트레이닝 등을 이수하여서 직업에 맞는 기술과 경험이 있을 때 이를 프로페셔널 디그리라고 흔히들 이야기를 합니다. 박사과정과 프로페셔널 디그리가 일주일에 주급이 가장 높은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주급만 나오면은요, 수치를 좀 이해가 안 되니까요, 제가 50일을 곱해서 1년 연봉으로 만들어 보았습니다. 고졸 이하와 고졸은 3만 달러와 3만 8천 달러, 그리고 대학교는 졸업했는데 학위가 없는 경우 혹은 2년제를 졸업하였을 때는 평균값이 4만 3천 달러, 4만 6천 달러, 그리고 4년제 학사와 석사 과정을 이수하였을 때는 1년 연봉의 중앙값이 6만 4천 그리고 7만 7천, 4년제 프로페셔널 디그리와 박사 마스터 과정을 이수하였을 때는 9만 6천, 9만 7천 달러의 중앙값을 보이고 있습니다. 다음은 25세에서 34세까지의 풀타임 직장인의 교육별 소득 비교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전에 있던 차트는 풀타임 직장인들 모두를 다 따졌는데요. 이번에 나오는 수치는 25살에서 34살, 학교를 갓 졸업해서 직장 경험이 쌓이기 시작하는 사회 초년생 나이대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아무래도 사회 초년생인 경우는 경험이 없다 보니까 학력이 그만큼 많은 영향을 끼칠 수가 있습니다. 그 수치를 보여주는 것이 아래 그래프가 되겠습니다. 아래 그래프는 NCES, National Center for Education Statistics, 미 교육통계청의 자료를 가져온 것입니다. 역시
1년 연봉의 중앙값이 되겠고요. 전체로 따졌을 때는 45,000달러가 중앙값이라고 그럽니다. 당연한 이야기겠지만 학교를 더 오래 다니고 학벌이 높으면 높을수록 연봉이 높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당연히 알고 계신 정보를 제가 수치로 정확하게 보여드리는데요. 자녀들을 좋은 학교에 보내고 공부를 많이 하게 하면 좋지만 어느 정도 비용이 드는지 조금이라도 가늠을 하기 위해서 역시 같은 NCES 미 교육통계센터의 데이터를 가지고 왔습니다. 2년제 공립과 4년제 공립, 4년제 사립을 비교하여 봤을 때 해당 연도에 이 학교를 들어갔을 때 1년에 들어가는 대학 비용 되겠습니다. 여기에서 대학 비용이라 하면 순수한 투이션 학비와 학교에 등록하고 수업을 듣기 위해서 발생하는 각종 피, 그리고 기숙사를 썼을 때 들어가는 기숙사 비용과 음식값, 룸앤볼드가 되겠습니다. 역시 이전에 보여드렸던 NCES 미 교육통계센터의 자료가 되겠고요. 여기 수치를 보시면은 생각보다 많이 드네, 혹은 생각보다 많이 들지 않았네 라고 생각하실 수가 있는데요. 미국 자체가 워낙 크다 보니까 평균값을 내다 보면은 여러분께서 사시는 주, 그리고 생각하고 계시는 대학교와 차이가 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나와 있는 비용은 기숙사 비용이 포함된 것이니까요. 실제 학비만 들어가는 비용보다는 조금 더 많이 나왔다는 것을 참고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2000년도에는 2년제 공립 같은 경우, 투이얼 칼리지 같은 경우는 1년에 5,000달러 정도의 비용이 들었고요. 4년제 공립 같은 경우는 8,600달러, 4년제 사립은 1년에 21,856달러 정도가 평균으로 나왔다 그럽니다. 그리고 2017년도에는요, 2년제 공립 같은 경우는 10,000달러, 4년제 공립 같은 경우는 20,000달러, 4년제 사립 같은 경우는 43,000달러 정도의 비용이 1년에 들었다고 그럽니다. 여기서 생각하셔야 될 거는 내가 있는 주와 비교해서 금액이 터무니없이 작다 혹은 높다라는 것을 보실 게 아니라요. 기간이 지나면서 이 금액이 늘어나는 폭을 보시면은요. 물가 상승보다도 높은 속도로 올라가고요. 그리고 직장 다니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여러분의 연봉이 올라가는 것보다 훨씬 더 빠른 속도로 올라가고 있습니다. 불과 5년 사이에 30%, 40%씩 급수적으로 늘어나는데요. 회사 다니시는 분들이 이러한 비율로 봉급이 올라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아쉽게도 대학 자금이 이러한 수치로 올라가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질문이 나옵니다. 도대체 어떻게 해야 돈을 잘 모을 수 있을까요? 은퇴자금 같이 세금 혜택을 받으면서 일정한 비용을 꾸준히 모을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예, 있습니다. 제목에서 보신 것 같이 529 529 플랜을 들으시면 됩니다. 401k, 403b, 529 이런 식으로 왜 미국 투자제도는 왜 이렇게 수치로 되어 있을까요? 이거 모르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요. 왜 401k가 401k냐면요. 미국 법조항에 401조 K항에 이 문항이 있기 때문에 직장인들을 위한 은퇴연금이라고 하지 않고 간편하게 401k로 말을 들은 것입니다. 여기 보시면요. 401조 보시면 퀄리파이드 펜션, 프로핏 쉐어링, 스탁 보너스 플랜, 직장 다니는 사람들을 위한 펜션과 소득 이득을 같이 나눈다는 거겠죠. 주식 보너스에 관한 조항을 설명한 것이 401조가 되겠고요. K항에 보시면은 캐시 or deferred arrangement라는 조항이 있어서 고용주를 통해서 은퇴자금 계정을 셋업해서 이용할 수 있게 한다는 것이 401조 K항이 되겠습니다. 529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US 코드 529 항목을 보시면은요. Qualified Tuition Program, 즉 해당되는 교육 자금으로 투자한 것은 exempt from taxation, 즉 세금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정의를 해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해당되는 것이 529 플랜 되겠습니다. 529는 IRA 401k와 마찬가지로 계좌를 만들고요. 이 안에서 투자 상품, 뮤추얼 펀드, ETF, 주식을 고르게 되고요. 이 돈이 점점 불어나고 쌓이게 됩니다. 이렇게 쌓인 돈을 교육 목표로 인해서 썼을 때는 세금이 면제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529 경우에 1년 불이익 금액 최고가 없습니다. 따라서 IRA보다도 더 많이 돈을 넣을 수가 있는데요.
$15,000 이상을 넣을 때는 기프트 텍스가 발생하게 됩니다. 15,000불을 맥시멈으로 대부분 잡고 있고요. 529의 계좌의 최고 금액은 주마다 다른데 가장 적은 주는 $235,000가 되겠고요. 가장 높은 주는 $529,000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529는 주별로 텍스 디덕션, 즉 추가의 세금 혜택을 줄 수도 있습니다. 여기에 관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29 금액을 어디에 쓸 수 있나요? 529이 처음에 생겼을 때는 고등교육, 즉 대학교 이상 쓸 수 있었는데요. 계속해서 법 조항이 바뀌고 추가가 되면서 그 범위가 점점 늘어나서 장점이 더욱더 늘어났습니다. 최근에 바뀐 조항 중 하나가 529을 단순히 대학교에만 쓰는 것이 아니라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에도 이 불안한 금액을 쓸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1년에 $10,000로 제약이 되어 있는데요. 대부분 자녀들을 위해 교육 자금을 모으면 대학 자금을 위해서 모으기 때문에 오랜 시간 불려서 써야 되기 때문에 이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에 쓰는 것은 대부분 해당 사항이 안 되겠는데요. 가끔씩 영화 보면 굉장히 돈 많으신 분들이 교복 입는 사립학교에 자녀들을 보내는 곳도 있습니다. 이럴 때는 자녀가 태어나자마자 529을 들어서 당연히 이런 데는 뭐 대학교만큼 그렇게 돈이 들어가잖아요. 여기 다니면서 $10,000불 정도를 이렇게 쓸 때는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에 쓸 수도 있습니다. 참고를 해주시고요. 당연히 대학교 혹은 대학원 이외에도 전문적인 트레이닝 위해서 뭐 셰프가 된다든가 비행사 되기 위해 비행학교를 다니다든가 추가 자격증을 필요하다든가 그리고 평생 대학에 다니면서 추가로 공부를 하시는 분들에게도 역시 529을 쓸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단순히 학비뿐만 아니라 교과서, 악기, 컴퓨터 혹은 컴퓨터에 깔아야 되는 전문적인 프로그램들, 뭐 영상 편집 프로그램이라든가 3D 디자인하는 그러한 프로그램들은 굉장히 비싸잖아요. 이런 프로그램들을 사는데도 역시 529을 쓸 수가 있습니다. 이외에 물품, 준비물 등을 구입하는데도 529을 쓸 수가 있습니다. 기숙사 하우징에도 529을 쓸 수가 있고요. 이외에도 밀플랜, 음식에도 529을 쓸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또 바뀐 법조안 중에 하나가 스튜던트 롱을 상환하는데 $10,000 정도를 꺼내서 쓸 수가 있다고 그럽니다. 또한 529의 장점은 별도의 페널티가 없이 이전을 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첫째 자녀를 위해서 529 금액을 모아놔서 불렸는데 생각보다 많이 모아서 학비를 쓰고서도 남는 굉장히 좋은 시나리오가 됐어요. 이럴 때에는 이 돈을 그냥 잃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둘째에게 이전을 하고 둘째도 쓰고 남았으면 셋째 그리고 자녀들이 다 썼으면요 이것을 부모에게 이전해서 부모의 추가 교육이랑 트레이닝을 위해서 쓸 수가 있습니다. 자녀들이 다 쓰고 엄마나 아빠가 직장을 다니면서 추가로 자격증을 따는 데 쓸 수가 있고요. 그리고 금액을 계속 가지고 있다가 손자, 손녀에게까지 전달을 해서 쓸 수가 있습니다. 이외에도 529이 쓸 수 있는 범위는 굉장히 많으니까요. 참고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529에 가입하려다 보시면은 해당 주가 나옵니다. 각 주마다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것 같은데 이것이 어떤 것을 의미하는지요. 보통 529는 해당하는 주에서 스폰서를 하여 줍니다. 그리고 여러분께서 사시는 그 주에 529을 가입하면은 추가 베네핏이 있을 수 있습니다. 대표적인 베네핏이 주 세금이 공제되는 것이고요. 이외에도 장학금 등을 받거나 빚을 갚아야 되는데 자녀가 학교를 다니고 있고 529을 이용하고 있으니까 이 돈은 건드리지 말라고 하면서 보호를 해주는 그러한 추가 프로그램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우선 세금 공제에 관해서 조금 더 추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께서 살고 계시는 주에 529을 가입했는데 별도로 주세 공제를 안 해주거나 아예 없는 주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해당되는 주에 주세 자체가 없기 때문에 공제가 안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텍사스, 플로리다, 네바다 등은 주세가 없기 때문에 텍사스에 사시는 분이 텍사스에 529을 가입하건 혹은 텍사스에서 다른 주에 529을 가입하건 큰 메리트가 없습니다. 주세는 내야 되지만 529에 관한 별도의 혜택이 없기 때문에
529에 관한 베네핏이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캘리포니아, 델라웨어, 노스캐롤라이나 등은 주세는 있지만 529에 관한 별도의 베네핏이 없습니다. 따라서 여기에 해당되는 주들은 여러분께서 사시고 소득이 있는 주에 상관없이 아무 플랜이나 가입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캘리포니아에 사시는 분들은요, 여러분께서 가지고 계시는 뱅가드나 피델리티 같은 것을 보셨을 때 캘리포니아 플랜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는 아무 주의 것이나 선택을 하시면 되겠고요. 혹시라도 미래에 법이 바뀔 가능성이 있겠다. 그래도 내가 사는 주의 플랜에 가입하는 것이 좋겠다고 하시면은 캘리포니아에서 스폰서를 해주는 529을 찾으셔서 가입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공제를 해주는 주입니다. 여기서도 공제를 해주는 주 같은 경우도 두 가지로 나눠주는데요. 첫 번째는 해당되는 주의 플랜을 들어야지만 주세를 어느 정도 공제해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오레곤, 일리노이 등인데요. 따라서 오레곤에 사시는 분들은 오레곤에서 제공하는 오레곤 529을 가입하셔야지 어느 정도 주세 감면이 있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주에 상관없이 무조건 공제를 해주는 7개의 주가 있습니다. 애리조나, 알칸사, 캔자스, 미주리, 몬태나, 미네소타, 펜실바니아 같은 경우는 해당 주에 529을 가입을 하셔도 주세가 어느 정도 공제가 되고요. 혹은 다른 주에 있는 529을 가입하셔도 증거를 제출하면은 어느 정도 주세 감면의 혜택이 있습니다. 우선 해당되는 주에 어떠한 혜택이 있는지를 확인하는 방법입니다. 제가 예를 들어 드릴 뱅가드 같은 경우에는 529 세금 공제 계산기가 있어서요. 이번 해에 어느 정도 금액을 529에 넣을 것으로 예상되느냐 금액을 넣으시고요. 여러분께서 살고 계시는 주를 넣고 텍스 보고를 할 때 조인트로 하는지 싱글로 하는지 그리고 현재 인컴이 어느 정도 수치를 넣고 계산을 하면요. 해당되는 주에 어떤 혜택이 있는지를 가르쳐 줍니다. 결과를 보면요. 캘리포니아 자체에 529 세이빙 플랜이 있지만 주 자체에서 디덕션이나 크레딧을 주지 않는다 그럽니다. 따라서 어떤 주에 있는 529을 선택을 하셔도 되겠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뱅가드에서 제공하는 것은 네바다 주의 스폰서를 받아서 하는 네바다 플랜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피델리티 529 플랜을 잠깐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피델리티 같은 경우는 4군데의 주에서 스폰서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애리조나, 델라웨어, 매사추세츠, 그리고 뉴햄프셔가 있습니다. 혹시라도 해당되는 주에 베네핏이 있으면은 그 주의 것을 선택을 하시면 되겠고요. 별도의 세금 혜택이 없거나 혹은 아무 주의 것을 선택해도 공제가 되는 케이스가 있는 경우는 아래쪽에 보시면 뉴햄프셔 내셔널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분들은 내셔널을 선택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또 많이 하는 질문입니다. 자녀들을 위해서 이렇게 교육 자금을 모아놓고 그런 것은 좋단 말이에요. 그런데 혹시라도 529 계좌에 돈이 있으면은 자녀들이 받는 파이낸셜 에이드 교육 자금 지원이 줄어드나요? 라는 질문입니다. 제가 사실은 이 자료를 굉장히 오래전부터 준비를 하였는데요. 마지막 슬라이드에서 내용이 굉장히 복잡해져서 영상을 찍는 시간이 상당히 지연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계산기를 가지고 돌리고 이런저런 차트들을 많이 마련해 놨는데요. 너무 복잡하게 되어서 조금 간단하게 그냥 줄여버렸습니다. 제가 그거에 관해서 설명을 드릴게요. 가장 많이 하는 것이 팝사 지원이 되겠는데요. 529으로 모아놓은 돈의 5.62%가 차감이 된다고 그럽니다. 따라서 529에 돈을 모아놨다고 해서 굉장히 많은 페널티를 가지는 것은 아니고요. 그 돈의 5.62%만 차감되는 것이니까요. 그다지 걱정을 많이 안 하셔도 됩니다. 간단한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부모의 수입이 1년에 8만 달러고요. 통장에 2만 달러의 캐시가 있고요. 대학을 졸업하는데 5만 달러 정도의 금액이 필요하다고 가정을 하겠습니다. 이외에도 파이낸셜 에이드 계산기를 쓸 때는요. 굉장히 많은 옵션이 있습니다.
은퇴 자금에 얼마가 있냐, 이외에도 자녀가 몇 명 있냐, 대학 가는 자녀가 올해 몇 명이냐, 자녀의 재산은 있냐 등등의 질문사항이 굉장히 많은데요. 간단하게만 제가 잡아서 수치 자체가 조금 다를 수도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두시고요. 우선은 5-9 플랜에 돈이 하나도 없었을 때 Expected Family Contribution, EFC라고 하는데요. 부모가 자녀를 위해서 $8,249 정도의 돈은 직접 내야 된다고 계산이 나오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5-9에 $50,000 정도를 저축을 해놨다고 가정을 하면요. 언뜻 생각하시면 대학 자금이 5만이고 5-9에 $50,000 모아놨으니까 없어지겠네 라고 생각하실 수가 있는데요. $50,000에 5.62%, $2,600 정도가 늘어난 $1,877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5-9에 돈을 많이 모아서 $100,000 가까이 저축을 했다고 하면은요, 역시 $100,000에 5.62%, $8,000에서 $5,000 정도가 늘어난 $13,697가 되겠습니다. 그림에서 보시는 것과 같이 실제 가족이 내야 되는 금액에 늘어나는 금액이 적고요. 역시 Financial Aid Needed, Financial Aid가 필요한 금액 자체도 줄어드는 수치가 5-9의 5.6% 정도의 금액만 줄어드는 것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많은 분들이 헷갈리시고 결정하는데 조금 망설이게 되는데요. 제가 이런저런 차트도 많이 만들고 계산기도 많이 돌려봤는데 그냥 제가 내린 결론은 이렇습니다. 미래에 받을 수 있는 파이낸셜 에이드나 그랜트와 지금부터 조금씩 저축을 하면서 만들 수 있는 5-9의 장점을 비교했을 때 미래는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정말 자녀가 공부를 잘해서 장학금 같은 것들도 많이 받고 또 여러분들도 계속해서 회사에서 승진을 하고 아니면 비즈니스가 잘 돼서 실제 대학 자금 자체가 그다지 부담이 안 될 수도 있어요. 그렇게 되면은 기껏해서 돈 모아놨는데 쓰기도 애매하고 이러한 케이스가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받을 수 있을지 어떻게 될지 모르는 불확실한 파이낸셜 에이드나 장학금을 비교해 봤을 때 지금부터 적은 돈이지만 조금씩 모아서 자녀가 대학 갔을 때 유용하게 쓸 수 있는 5-9에 장기간 투자해서 그만큼 늘어날 수 있는 5-9의 이익이 훨씬 더 많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이것은 제가 가지고 있는 개인적인 의견이니까 참고만 해 주시고요. 이렇게 해서 이번 시간에는요, 5-9에 관해서 전체적으로 설명을 드렸고요. 다음 시간에는 뱅가드 계정으로 로그인을 하여서 5-9 계정을 만드는 법을 차근차근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었으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다음 시간에 또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랜 동안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